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의 뇌리 속에 오래 박혀있는 장애 학생 성폭력을 모티브로 한 영화 도가니 기억하시죠? 아직도 현실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라고 커오시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는 고아원에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 간증 들어보면 영화 도가니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권익연대 조윤환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많이 돌아오세요. 멀리 돌아오셨네. 우리 대표님 뭐 고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쓰고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모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살짝 귀뜸을 하시는데 좀 굉장히 거친 언변의 소유자라고. 예전에 별명이 네. 좀 헐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헐크요? 예. 아, 지금은 이제 터지기 전이군요. 근데 헐크는 이제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평상시 지금 터지고 있다가 이제 터지면 헐크가 되는. 저도 모르게 예. 와.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고아 권익 단체 네네. 대표라고 소개했는데 이 단체는 어떤 곳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작은 이제 제 이제 뿌리를 찾기 위해서 떠난 여정 속에 만든 단체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 단체들은 이제 아이들을 케어 돕는 네. 쪽이었다면 네. 저는 시작이 뿌리 찾기,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것. 네. 다른 분들은 잃어버린 거에 관심 없고 예. 자신이 있는 걸 주려고 했는데 네네. 저는 아이들이 잃어버린 걸 찾아주려고 시작된 거죠. 네. 그럼 뭐 대표님도 부모님을 저도 이제 어렸을 때 6살 정도에 예. 제가 부모님을 이제 잃어버렸죠.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버려진 아이입니다. 예. 어디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정확한 장소를 몰랐는데 네. 터미널에 버려졌어요. 근데 이제 터미널에 버려졌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아버지를 만나보겠다 네. 하면서 저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그때 당시에 제가 떼써도 안 해줬던 야구복을 사주셨거든요. 야구복을 사주고 맛있는 옷 사주면서 저도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건 잠시였죠. 그 기쁨은.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 어차피 이 단체를 만들고 맞습니다. 시작했군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실 텐데 네. 그러니까 평생 시편의 68편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를 말씀을 품고 살아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대표님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제 어떻게 지금 살짝 얘기만 들었는데도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예요. 터미널에 6살짜리 아들을 예쁜 옷을 사주고 아버지를 잠깐 찾아오게 하고 두고 그냥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안 돌아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오실 줄 알고 네.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계속 이제 시간은 지나가는데 부모님은 결국 해는 어두워지고 그 이제 거짓말 노래처럼 해는 어두워지는데 부모님은 이제 안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부모님 대신 경찰관이 이제 어두워졌을 쯤 와서 너 여기 저기 이제 왜 여기 있니? 네. 이제 어머님이 아버지 만나고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어머님 찾아주십시오. 했는데 이제 그 경찰관하고 손을 잡고 이제 구급통을 한 번 뺑 돌았죠. 돌고 나서 도는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그 어머님의 그 모습을 아직도 현명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어머님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네네. 아니 이게 근데 그 뒷모습 한 분이 딱 서 있는데 뒷모습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에요. 분홍색 원피스. 예. 그래서 제가 한 50m에서 100m 떨어지는 거리였는데 제가 경찰관 손을 뿌리치고 막 뛰어갔죠. 어머.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뛰어가서 어머니 등을 콱 안았죠. 어머니 하고 엄마 하면서 딱 봤더니 이제 그분이 놀라면서 이제 뒤를 딱 본 거죠. 저도 이제 눈을 마주쳤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속 한 장면. 예, 어쩌면은 이제 제가 낙심보다는 6살 때인데도 되게 창피했어요. 안 좋은 말로 이제 좀 쪽팔렸죠. 네. 그래갖고 순간 쪽팔려갖고 뭐 아쉬운 것보다도 얼른 이제 경찰한테 갔죠. 하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경찰관이 이제 저를 손잡고 이제 바로 그날 경찰서에서 잠을 잤어요. 밤에 자고 그때 당시 이제 경찰서 이제 경찰 가면 이제 장의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자고 잤는데 그날 꿈에서 이제 어머님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서
분홍색 옷을 입고 싹 귀신처럼 변하면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해갖고 너무 무서워서 저는 여기서 굴러 떨어졌어요. 식은땀 뻘뻘 흘려지고 그래갖고 그런 이유로 영원히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그 일명 시체를 날마다 시체가 그 나간다는 그 아동일시 보호소에 제가 그 수용되게 되죠. 아동일시 보호소에 예, 매일 경찰관이 항구의 시체식이 실려나가요? 예, 딱 들어갈 때 이제 철문이 열려 이렇게. 네. 일본 쪽 들어가면은 그 저는 이제 6살 때라 이게 어른인지 학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생 봐도 어른 시험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엎드려서 빠따를 맞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예, 딱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전 순간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실은 이제 어머님 있을 때 이제 어머님이 집에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손버릇이 많았어요. 심했어요. 어머니 동전 훔치고 막 그 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실은 여기는 나쁜 짓 했다가는 죽는 곳이겠다 싶어서 그때 실은 내가 그거를 그날 고쳤죠. 아니 하나씩 둘자보면 어머니께서 그럼 아버지 찾으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걸로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하셨었는지 혹시 아버님이 카센터를 운영하셨고요. 하셨어요? 예, 여기 해방촌 밑에 네. 이태원. 아니 그 정도가 기억이 있으면 부모님 막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경찰관들 만났을 실은 때. 그 기억들은요. 예.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그때 기억이 안 당시는 나고. 없었어요. 맞아. 그냥 아, 아버지는 그때 부모님을 찾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군인인 줄 알았어요. 군복 입고 뭐 과일 줍고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유치원생이잖아요, 6살. 그러니까요. 아주 아버지가 군인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형제는 따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 저는 선명히 기억해요. 한 살만 누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럼 누나는? 그러니까 실은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버려지기 전에 네.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누나가 사라졌어요. 우리 친누나가. 네.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그런 게 관심 그렇게 특별하게. 근데 어머니는 언젠가 내가 이 누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야, 네 누나가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 동네를 한번 돌아보자 하고 손잡고 한번 그 동네를 한번 돌았어요. 그리고 어머니 누나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고 난 이제 받아들였죠. 어린 시절이라 그런 감성이 부족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는.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장례식에 애들이 그렇죠. 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그럼 누나도 버려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누나가 먼저 버려졌고요. 저는 원래 버려지지 않을 운명이었어요. 원래는 저는 데리고 있으려고. 예. 근데 왜 버려진 거예요? 제가 알려던 그 집안에 그 남편분이 새 아버지 되실 분이 그쪽도 제가 쪽이라 제가 한 가정인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여기 남아서동사 사상이 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저는 안 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그 집안도 아들이 있으니까 1대1로 원래 아들 하나씩 거래를 하겠어요. 딸은 버리고 아들 하나 그 집 제가 아는 남편의 아들 하나 해서 같이 키우자. 아니 아버지가 분명히 아까 카센터 하던 아버지가 네. 계셨는데 어떻게 뭐 재혼을 무슨 이게 일이에요? 6개월 동안 실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카센터를 하다 너무 잘 되니까 실은 이제 우리 어머니 만날 때부터 별로 환영받지 않는 만남이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되게 좋은 지방 유지의 딸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족보가 없는 집안 배우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는 운전을 잘해서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운전기사를 그렇게 그러니까 좀 괜찮은 직업이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운전기사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배워도 둘이 만나서 이제 우리 누나를 낳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 절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랑 우리 엄마랑 눈 맞아서 누나를 낳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거예요. 혼인신고하고 그리고 둘째 제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샀는데 아버지가 카센터가 처음에 잘 돼서 그냥 외할머니가 그래 열심히 잘 하니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제 그 노른분들이 이제 카센터를 찾아온 거죠. 돈 도박비 받으러? 돈 냄새를 맡고
그래서 도박을 유혹한 거죠. 유혹하려고. 아버지가 그 재미에 빠져갖고 이제 휘청이기 시작을 해요. 노름 시작하고. 네. 그 와중에 아버지가 교통사고 났어요. 예. 그래서 6개월 정도 입원했다더라고요. 예. 그 다리가 부러져. 이게 다 이제 커서 들은 얘기죠. 네. 예. 커서 들은 저는 얘기. 이제 부모님을 찾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다. 네. 그래갖고 이제 그 6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집안은 유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을 잘 알아요. 예. 6개월 6개월 동안 가출 신고를 해버리면 6개월 동안 가출 신고는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된대요. 네. 그래서 강제 입원을 시켰어요. 이혼. 할머니가 왜 할머니? 아버지는 모르게. 아버지는 예, 예, 글씨를 예. 몰라요. 네, 잘 네. 몰라요. 네, 배우지부터 해서. 네. 그때 그런 절차가 돼갖고 했는데 우리 새아버지 쪽에서 네. 이제 마지막 아들도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러면 만날 수 없다. 그 조치에 제가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전 상식적으로 생각해 해보면 네. 뭐 재혼을 할 수도 있고 재가를 할 수 있고 다 이해가 되는데 네. 보통은 너 아들 데려오지 마 하면 그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네. 사실 뭐 어머님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통 내 배로 난 내 새끼를 이렇게 누나 따로 동생 따로 버려가면서 또 터미널에 예쁜 옷을 입혀서 두고 재가를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이잖아요. 예, 실은 뭐 대표님도 잘 모르시겠으나 그죠? 네네네. 그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그죠? 많은 분들이 네. 우리 지금 현재 네.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네. 가정을 우리가 상상을 할 때 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명분이 있을 거라고 부모님들이 네. 시설에 버린 이유가 네. 있을 거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네.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 때문에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할수록 안 버려요. 오히려 가난의 어려움을 저도 우리 장인 장모님도 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를 아들로 삼아주신 거거든요. 아니 그 상황에서 그 살아계신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지만 예. 나중에 6개월 후에 태어나시면 이 상황을 다 전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아버지를 이제 뵀죠. 제가 아까 예, 예. 나중에 자세한 얘기 뭐라고 할 텐데 하시던가요? 너를 실은 내가 나오자마자 너랑 네 누나가 사라져 갖고 예. 찾아갔대요. 예. 그 할머니 집을 예. 우리 내 자식들 내놔라. 예, 예. 어딨냐. 예. 그때 이제 이혼했다는 걸 이제 통보를 했고 예. 좋다 이혼해도 좋은데 내 자식은 어디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네 아들은 구급통에서 죽었고 네 누나는 가출했다. 네 딸은 딸은 가출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해갖고 그래서 실은 아버지가 배운 집이라고 그러더만. 네, 그러니까 좀 저도 지금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안 가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6살의 몰라요. 우리 대표님 나이에는 무슨 상황인지도 네, 모르는 저는 상태에서 딱 버린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버림받아서? 버리고 간 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확실히 저를 인지를 했었고 어머니가 날 버렸구나. 아.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어머니 거 동전 훔치고 편식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버렸구나. 나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군요. 너무 후회했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거 외에는 저는 생각할 게 없었어요. 왜 버렸는지는 몰랐어요. 그때 그럼 터미널 앞에서 엄청 몇 시간을 엄마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오래 경찰관이 그렇게 오래 수색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누나 찾기 위해서 한 바퀴 돌듯이 경찰이 한 바퀴 돌고 더 이상 수사는 안 하긴 하죠. 터미널에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기가 막혔지. 실은 우리 아버지가 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구급터미널에 죽었다 예.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부근을 다 돌아다녔대요. 예. 그 어떤 아이 아이가 죽은 적 있냐? 네, 네네. 죽은 적 있나 아니면 예. 잃어버린 아이가 있냐. 예. 근데 분명히 있었죠. 근처 구급터 예. 근데 그때 당시 이 아이들이 버려진 이게 관습이었어요. 버려지면 그냥 그렇구나. 시설에 이 무서운 시설에 이게 맡기는 게 보내는 게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었어요. 그 부모를 찾아줄 생각을 안 해요, 경찰관이. 그냥 시설에 넣는. 그러니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랬구나.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죠. 제가 대한민국에 경찰관한테 요구한 건 부모님 찾아달라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보육원에 보달라는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보육원 네, 하루아침에 이제 고아가 돼서 고아원보다 좀 더 심각한 집합소 115소 아까처럼 시체들이 네. 흘러가는 가끔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아동 115소 대방동에
거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이제 원장님들이 저기 노예 시장처럼 이제 여기 사러 와요, 애들을. 아이고. 그러니까 애들을 이제 와서 데려가요? 예, 이제 골라가요. 왜요? 그러니까 노예 시장에 오면 이제 와갖고 무슨 조건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든 시설 쪽에서도 아이들이 필요하거든요. 고아원 원장님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 지원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 일시보호 시설도 결국은 아동 복지 시설의 그렇죠. 영향을 받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가 어쩌면은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만드는 생산 장소. 네네. 그게 몇 년도인데 전 되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6.25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젊은 편인데 86년도. 86년도 일이에요. 예. 아이고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통과돼 갖고 제 나이 때 한 6살, 7살 아이들을 한 12명 정도 봉고차 이제 막 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좋은 데 간다. 예. 그게 고아원이죠. 충남 부여에 있는 고아원에 가게 된 거죠. 예전에 그 브라더스 키퍼 김성미 대표 나오셨을 때도 네. 일본에서 아이들의 폭력이 굉장히 난무한다라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을까요? 보육원 생활이. 네, 저도 이제 고아원들 하다 보니까 김성민 대표님이 만나는 그 시설 후배들에 네. 비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네. 한 우리 시설에, 우리 단체에 한 100개 이상의 시설 출신 애들이 있습니다. 네네. 여러 시설 애들 네. 출신들이 동일해요. 폭력, 학대, 동일하다는 게 예, 특이한 거고요. 제 시설도 가자마자 일단 기합 잡는 거예요. 선배들 얘기하자면 그 파리대왕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아이들끼리 무인도에서 질서 잡는 거거든요. 네. 아이들끼리 놔두면요 어떠한 잔인한 일이 벌어진지를 네. 이 잘 만든 파리대왕 영화 보면 그 시설에도 애들끼리 질서를 잡아요. 때문에 잔인해져요. 아. 굉장히 잔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울면은 이제 이 울음부터 끝이는 연습을 시키죠. 무조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빠따예요, 아이고. 빠따. 그러니까 입을 씌우고, 이게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입을 씌운 다음에 패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기죽고 사는 이유는 눈치를 잘 봐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대빵 선배한테 되게 이뻤나 봐요, 제가. 예. 딱 해서 얘 이쁘다고. 예. 얘 떼지 말라고. 어. 그래갖고 제가 초기에 살아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존윅이라는 영화 보면은 네. 무장해, 그러니까 존윅 딱 있으면 보호해제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쫙 퍼지잖아요. 예. 근데 선배가 이게 내가 보면 이제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기울이듯이 잘해주면 예.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잘해주면 내가 좀만 기어 오르면 바로 보호해제예요. 그 보호해제면 쫙 퍼져요, 소문이. 그럼 때려도 된다요? 그래서 밑에 선배들이 이제 그동안 이 선배 때문에 못 때린 못 거. 때렸던 거 한꺼번에. 아, 보호해제. 그러면. 6살 때 거길 들어가서 살기 예.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쨌든 눈치가 좀 빨라야 하고. 아유. 그러니까 어쩌면 눈치 없는 애들 많이 맞아요. 아유. 네. 그래서 저는 그나마 덜 맞은 입장인데도 많이 맞았죠. 아유. 왜냐면 이제 눈치가 있어도 이제 워낙 그 집합에서 돌림받다기 때문에 예. 단체로 받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애기들인데. 네, 엎드려서 빠따 받거든요. 막 산에도 끌려가고 그랬던. 그렇죠. 이제 산에 가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계셔요. 그러니까 23살, 21살 선생님들이 다 여성분들. 뭐 때리면 너무 선생님들도 마음이 아프니까 말리지 못해. 워낙 고3 선배들이 세니까. 고3이면 뭐 어른이죠. 그러니까 막 울어 선생님들이. 근데도 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눈물에 약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울면은 신호 보낸다는 얘기예요. 너 신호 보내냐? 이 자식 봐라. 그러면 이제 더 맞아. 그러면 선생님들 와서 야 떼지 마라. 그치, 그밖에 여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 응. 여자 선생님도 다 젊으신 뭐 20대밖에 예, 다 어려. 다 어리죠. 뭐. 예, 다 어린 예, 나이. 그 예. 좋은 마음 오신 분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소풍 가자고 해요, 전부리한테. 신호 보내면. 소풍에 가면 소풍에는 가방에는 먹을 게 없이 먹대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가방. 그게 소풍이에요, 산으로. 더 맞으러 가는 거예요. 네, 산으로 깊이 들어가요. 그때는 신호를 못 보내는 곳으로 가요. 그 아이들 다 굉장히 비좁은데 몰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사실 그 뭐 큰 고3부터 지금 이렇게 7살짜리까지 다 뒤에 엉켜서 네. 뭐 식사나 제대로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식사도요, 항상 예. 우리는 애벌레 나온 밥이 많이 나와요. 밥을 먹으면 애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피 뭐
김치도 맛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김치 먹냐고 또 김치 뭐 무기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계란 후라이를 뭐 그때 귀했지만 뭐 거의 그런 건 먹기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점심시간 도시락 싸가 지금 급식이 없었잖아요. 네. 도시락도 선착순이에요. 한 80명이면 한 40개밖에 안 나와요. 40, 50개밖에. 그러면은 아침 일찍 그 도시락을 먼저 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1년에 용돈 500만 원? 500원? 네, 설날에 딱 회비하고 500원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나 이제 연말 되면은 그 원장님들이 이제 다 집합시켜요. 편지 쓰라고 후원자님들한테 한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후원자님이. 그러면 그 100명한테 편지 쓰는 거예요. 저 이렇게 후원님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원금은 우리한테 안 들어죠. 근데 우리는 한 달에 1년에 500원 용돈 받고 1년에 500원. 그래서 그 원장님이 실은 그 횡령 때문에 깜빵을 갔죠. 그 원장. 그래서 그 시설이 뭐 가정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시설의 성학대나 폭력보다 더 이슈가 됐던 거는 시설의 그 부정부패 비리가 더 관심을 가졌어요. 생각보다. 부정표가 있으니까 아이들 반찬이 다 그 모양이죠. 근데 그게 당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시설에서 이게 저는 이제 비교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삶들이 당연한 거고 단지 우리는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소원이었죠. 학교는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의무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다 보냈죠. 그러니까 가는데 도시락이 반밖에 안 나왔대요. 그나마 학교에서는 학교 생활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학교 생활은 그렇게 아이들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알다시피 또래들이니까. 이제 주먹질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훈련이 됐네. 학교 가면 짱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학교 생활은 오히려 아이들이 이제 예. 점심시간에 반찬 갖다 주고 갖다 주고 그렇지. 얼마나 단련이 돼서 매일 학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 왜 고아원에 있으면 입양도 되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안 됐어요? 첫 번째는 시설에서 아이들이 입양하는 걸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이제 보낸다는 것은 시설의 어떤 중요한 소득 요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이익이 좋아야지만이 입양을 보내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누가 입양 가면 또 누구 하나 채워 넣어야 되니까 예, 머리 예.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 잘 안 되고 입양돼도 이제 그 입양하신 분들도 이제 특별히 자기 선호하는 애들 고르잖아요. 그 여학생들을 주로 선호하죠. 예, 그 여학생 딸도 선호하고 또 어린 애들 선호하고.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그 이제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저도 첫 번째는 이제 좀 아까는 좀 어두운 얘기였는데 좀 부모님에 대한 아픈 얘기였는데 부모님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면 얘기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기하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후원자님들이 오더라도 저를 좀 이뻐했어요. 되게 조용히 눈치가 빠르니까 조용히 있었거든요. 이뻐하고 있는데 야, 너 어머니 원망스럽지 않니? 물어봐요, 자기. 아니요. 엄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제 경험이 그냥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영적 감각을 이런 걸 주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 고아원에 이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먼 곳에서 이제 선교사처럼 전도로서 할머님 계셨어요. 그 할머님이 이제 매주일마다 오셨냐. 꼭 1시, 2시면 와. 그렇게 재밌게 놀 때. 그래서 우리 막 놀고 맨날 맞는 것도 맨날 맞지만 이 사자 맞진 않잖아요. 모처럼 노는데. 꼭 그 시간에 와. 막 놀고 막 여기 폐허 건물 가서 숨바꼭질하고 막 그때 얼마나 재밌어요. 꼭 그때 와. 그러면은 맞을 때 오면 좋은데. 딱 한마디 들려요. 멀리서 집합. 그 대빵 소리. 집합 이게 뭐 우리는 선착순이 항상 집합할 때 선착순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늦게 오면 맞은 거. 선착순 5명, 10명. 5명 미만은 빠따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집합하면 긴장을 해요. 막 뛰어가죠. 예배드려. 그러니까 대빵 선배들 집에 자. 우리 예배드리라고. 전수 할머니 왔으니까 예배드리라고 집합을 네 예배드리고 나는 잔다 이거. 그럼 하나님 싫었겠는데? 어휴 싫죠. 애들이 정말 싫어했어요. 제 친구 23살에 그 이제
극단 선택으로 떠난 친구가 있어요. 네. 신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오면은 선배들 있을 때는 네. 못하고 네. 갈 때 돌 던지고 다음에 오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돌 던지고. 오지 말라고. 네. 근데 저는 그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예배는 싫은데 그러니까 어르신에 대한 어떤 뭐랄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어요. 안타깝더라고. 안타깝네요. 저 네. 듣는데도 안타깝네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오면은 솔직히 우리는 먹을 거라도 사와야 환영을 하는데 그렇지. 그분은 먹을 것도 안 사와. 빈손으로 와요? 빈소로 와요. 와서 그냥 이런 대단해. 말을 해? 네. 어떡해. 가끔 산도 하나 갖고 와요. 근데 누구냐면 암기하는 친구한테 하나 줘. 아, 상금으로 하나 주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경 말씀 하나 외우면 상금 네. 하나 줘?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그 외모도 중요하지 하잖아요. 네. 애기 때는 네. 그 막 네. 이쁜 막 나이가 할머니니까 다 싫어하는 거야. 어. 근데 또 설교도 재미없어요. 재미없이. 성경 밟고 가. 성경 밟고 가. 얼마나 치료하고 너무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어. 너무 속상하네. 근데 진짜. 근데 신기하게 이분은 그런 말을 해요. 네. 믿기지 않는 말을 해. 네. 얘들아, 오늘 이렇게 너희들을 전도하러 걸어오는데 15리를 걸어오셔요. 15리를. 네. 하늘에서 음성 들렸어.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한다고 하시더라. 너희들도 사랑한다고 하더라. 직접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다가 사망하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왜요? 네. 예, 오다가 교통사고. 아, 고아원에 오시다가. 예, 걸어오다가. 어. 그래갖고 이게 우연인지 이게 고원에서 추도식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안타깝잖아요, 네. 할머님이. 그래서 가서 안타깝게 이제 이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거는 제 경험인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과 할머니가 여기 나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놀래갖고 오 하늘에 계시구나, 하늘나라가 있구나라고 느끼고 그냥 그 놀라운 여운을 가지고 그냥 추도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교회에서 장애인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오셨거든요. 네. 그 전에 약간 박력이 있으셔. 네. 그분은. 네. 그래서 이분도 또 특히 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 중에 하루에 성경책 한 장씩 읽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축복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기도 응답했다고 약속했다. 너 너희들 한번 읽어볼 친구 있냐? 그때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궁금했거든요. 네. 꼬적 손 들었죠. 네. 또 그 전사님이 야 너 진짜 읽고 그냐 이러더라고. 네. 읽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딱 한 장씩만 읽어라. 부담 갖지 말고. 네. 요한계시록까지. 네. 아 그거야 뭐 한 장 정도야 뭐 읽죠 내가. 네. 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성경에 타고 축복기도 해주더라고. 네.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성경책을 매일 읽죠. 매일 창세기 1장부터. 역시나 진짜 요술나비 알라딘입니다. 알라딘의 그 진입니다. 진이. 세사까지 다 응답해 주셨어요. 당답해 주셨어요. 세사까지 아주 세사까지. 그래갖고 근데 이제 가장 크게 기도한 것은 4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첫 번째는 이제 싸움 여전히 계속 싸움은 이슈였으니까 중학교 때. 네. 그때 중학교 때였거든요. 싸움이 예민할 이슈였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성관계 속에서 좀 사람이 이제 좀 관심 갖고 받고 싶어. 아니, 일본 싸움은 뭐 싸움을 잘하게 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싸움을 안 하게 싸움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 싸움을 안 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싸움을 이기게 지지 해달라고. 절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까 맞지 않고 그렇죠. 예, 지지 않게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는 거지. 아픈 거 걱정을 안 해요. 네. 많이 맞기 때문에. 그런 근데 응답을 질까봐.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질까봐. 네. 질까봐 이게 참 질까봐. 그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1번이 싸움 지지 않게 지지 해주세요. 않게. 네. 2번은 그리고 운동 잘게 해달라고. 운동. 그 나이 때 20 중학교 그 때. 아까 연애요? 아까 그 연애가 아니라 네. 그냥 그 사춘기다. 여자들 앞에 창피하면 안 달라고. 여자들한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운동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네 번째는 들은 게서 솔로 같은 지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솔로몬 같은 지를 달라. 네 가지 되게. 네. 네 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예. 거의 100% 응답해 주셨고 예. 아빠처럼 마지막 그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님 찾게 달라는 게. 오. 네. 근데 그건 빼고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됐었죠. 아. 이 공화원에 만들기 전까지.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제가 그 중에서 지금 총명한 지혜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지혜롭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학기에 네. 그 다음 학기에 2학년 2학기입니다. 네. 그 방학 때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방학 동안 그동안 초등학교 때 밀리는 공부를 다 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2학기 때 시험을 봤는데
딱 봤더니 그때 당시 88점 맞고 정규 10도에 들었어요. 와. 그때 첫. 엄청난 그 다음부터 발전이다. 계속 90점 넘었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시설에 전화 오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네. 야, 어떻게 이겨 이거? 뭐 어떻게? 이제 영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전화하는데 예. 영어 선생님이 얘가 갑자기요. 얘가 영어 항상 20점 30점 맞는 애가 갑자기 한 개만 90 하나밖에 안 틀렸냐고. 네. 어떻게 가셨냐고. 그러면 막 뭐 또 여학생들이 전화 오기 시작. 고아원에 여학생들이 전화 고아원인데 전화 오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시설에서 놀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점점 VIP가 되는 거예요. 시설에서 예를 이제 쌈만 잘하면 말썽꾸러기라 시설에서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가 아닌데 공부 잘한다니까 새로운 게 먹기 싫은 거예요. 이거는 막 용돈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은혜를 받다 보니까 예. 시설 총무님도 그때 잘 사는 애들만 입는 교복이 있어요. 예. 이 금 단추 6개 딱 이게. 오. 그것까지 저기 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부르시아과처럼 살았죠. 예. 그럼 공부 잘해서 이제 점점 상위권이 되면 약간 좀 으쓱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가 예. 실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런 은혜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말씀을 읽고 예. 지키고 싶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렇죠. 고맙잖아요. 예. 그리고 꼭 그때부터 11조 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용돈 들으면 11조 꼭 갖고 와. 예. 11조가 뭐예요? 그 할머니 그때 저는 11조가 뭐예요? 10분에 1,000원 내면 100원 내면 된다. 10분에 그거 10분에 내면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예. 그거에 낼 수 있죠. 예. 하도 11조도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말씀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 가장 먼저 벌어진 게 이제 도둑질. 친구한테 야 이제 실은 내가 신을 만났는데 이제 도둑질 너랑 함께 못 하겠다. 너랑 같이 못해. 그래서 이제 걔인데 너가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딱 6개월만 같이 해줄게. 너도 6개월 뒤에 너도 끊어. 생각을 해봐. 유예 기간 좋구나. 근데 신앙심이 생겼지만 네. 믿음이 생겼지만 이게 그 있잖아요. 나이 먹을수록 내가 서열이 높아지면 선배가 했던 거 하거든요. 네네. 그거 고스란히 하지 않죠?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이나 위에 선배 맞는 강도는 똑같아요. 어차피 네.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이나 그렇죠. 밑에잖아요. 예.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선배가 나는 크면 애들 안 때릴게. 예. 그러면 이제 고3 되면 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예. 똑같이 때립니다. 때리나? 그렇지. 그러면 내가 때려요. 형 안 때려. 개인적으로 이제 싸우다가도 그 옛날에 관계했기 때문에 또 관계 풀리면 형 우리 안 때리기로 했잖아. 야 인마 너도 대빵 대봐라 이놈아. 네. 똑같이 된다잉.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꽉 먹었죠. 네. 나는 절대로 이걸 지킨다. 네. 애들 안 때린다. 그때 하나님한테 믿었잖아요. 네. 하나님 믿었지. 어떻게 보면 이제 입양이 된 거죠 아버지께. 입양에 대해서 새로운 신분을 사게 되니까 겉으로는 고한데 예. 그때는 완전히 저는 이제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거죠. 그럼 중2 때 그 하나님 만나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쭈쭈니 공부 계속 잘한 거예요? 아니요. 근데 갑자기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인데 공부의 매력을 이게 맛을 보니까 공부의 매력을 알겠더라고요. 아, 야 이거 공부 대단한데 공부. 예. 공부할 때 장난 아닌 거예요 정말. 예. 학원에서도 무료로 스카우트해서 학원 나 무료 다녔거든요. 그 무료 시내 저. 예. 그리고 막 후원자 들어오면 옛날에는 500원 1년에 500원 정도 예, 예. 만 원도 주고 막. 아, 공부 잘한다고? 후원자. 원래 너 그거 줘. 네. 그럼 그 11조 10만 원 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도 너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봐갖고 예. 성공하고 싶다. 예. 이게 막 화려한 막 회사. 그때 딱 하나 현대그룹밖에 딱 나와. 현대그룹. 예. 현대그룹 들어간다. 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전에 뭐 제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실은 네.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 좋아요? 했더니 목사? 아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 뭐 그거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공부를 하고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중요한 중요한 그 수학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누가 딱 알려주면 알 텐데 이거를 학원에서 물어봐야 돼. 집에서 물어봐야 할 텐데. 네. 없어. 그래갖고 내가 나중에 내가 크면 이 고아애들 공부하고 싶은 애들 아. 공부할 줄이다. 이게 사복사예요. 이 두 가지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하겠다는 예. 이게 뭐 하겠습니다 해라 이제 마음속에 예, 예. 그럼 뭐, 간접적인 선언을 한 거죠. 예, 좋잖아요. 좋은 기도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세속적이고 나 누가 내 신앙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예.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싸움 이제 싸움 다시. 시설도 우리 친구들도 다 듣기 좀 짱이 없고 아. 짱이 없고 뭐 원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싸움 예, 지지 예. 않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예. 안 지면 1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시키면 항상 내가 이겼거든요. 여기 예. 세대라도 싸움 시켜요. 선배들 구경하고. 아 그래요? 예. 아이고. 거기에서는 설 1위고 그리고 애들 우리 친구들 맞고 있으면 좀 짱이 가서 때려줘야 돼. 이런 싸움이 싫어요, 나 이게. 어쨌든 그런데 이제 공부까지 잘해져 보니까 이제 얘들하고 이제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아 임마 너 임마 혼자 공부하지 말고 임마 친구들 알려줘 애들 얘 그래 그러면 내가 집합 상태에서 예. 내가 걸어가면서 얘 손가락질 하면 얘 얼굴 딱 대고 이런 애들 머리도 돌머리고 도입해도 보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뭐 딱 하면 얘들 집수도 못 내. 그렇게 내가 삶이 이제 나 자신, 이게 내 개인, 그러니까 내 성공. 그래서 이제 내 변질된 거죠. 어차피 컨트롤할 사람이 없어. 이게 혼자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역시나 무섭게 저를 이제 훈련시켜. 저는 이제 좀 고아들을 하나님 훈련시키는 좋은 게 뭐냐면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네. 기초적인 걸 건드리면 끝나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밥도 해주고 집도 지어주잖아요. 네. 근데 그냥 엄마 아빠 없으니까 그런 거 끊어버리면 나는 끝나거든요. 되게 훈련하기가 편해요. 네. 하나님이 이제 여기 성문 기본 영어? 예, 그걸 마지막 장이었어요. 다 외우고 예. 중3 때고 방학 예. 딱 마지막 장이 갑자기 껌껌해지더니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 장이. 예. 그때부터 증상이 슬슬 나기 시작해요. 무슨 증상?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이게 잘 안 들어와. 예. 그 예전에 하나님의 중학교 때 지혜를 받을 때는 단 10분만 공부해도 내가 싹싹 실과 같은 거 100점 맞았거든요. 예. 10분만 공부해도 바로 그냥 쉬는 시간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벼락치기를 하자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벼락치기 하면 한문 같은 거는 10분 만에 못 하니까 그런 거는 해요 미리 다. 예. 한문 같은 거 다 외우고. 근데 실과 쉬운 것들은 그냥 쉬는 시간에 예. 10분에. 그냥 놀 거 다 놀고 벼락치기로 끝내버렸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인문고등학교 특수반에 들어가서 네. 이제 쟁쟁한데라고 경쟁을 붙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안 돼. 점점 성적이 떨어져. 예. 최하위는 아닌데 배위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이제 막 나한테 너 공부 안 하고 노냐? 너 기숙사 보내주고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네. 나 일 못하지.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네네. 그 나도 하나님께 나도 뭐 억하시 생기니까 하나님 한번 전화 해봅시다. 저 이게 머리를 막아도 내 손은 못 막습니다. 손은. 열심히 막 공부해. 깜지 엄청 하고 막 옛날에 깜지였잖아요. 엄청 하고 막 애들 그때 우리 기숙사에서 거의 12시까지 공부시켰어요. 우리 기숙사에서. 예. 그 사관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시거든요. 네. 나는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막. 진짜 못 막아. 깡이 보였어요 방금. 안 돼. 아니 손을 못 먹으면 뭐에 머리 안 들어오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공부 외에는 저는 이 시설은 조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 없으면 난 끝난 거예요. 난 알아. 그러니까 더 집착하고 더 내가 뭉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 지경이 그거밖에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죽겠더라고요. 예. 성경 시작 다시 펼쳐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네,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하나님 저에게 다시 지혜 좀 허락해 주십시오. 최소한 공무원이라도 돼야 하는데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중학교 고2 때 정도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바닥은 아니에요. 중간 고등학교 중간 정도. 그러다가 고2 때 고아원이 폐쇄가 돼요. 네. 그게 비리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쪽에 학대가 왜냐면 아이가 실려갔어요. 병원에. 아이고. 막다가? 네, 던져갖고. 그래갖고 선배들 던지니까 애기 어디서 던지잖아. 애를 던져요? 네. 실려가서 이게 사건도 벌어지지. 성폭행은 원래 안 드러나죠. 그건 안 드러나. 그건 이슈가 안 돼요. 있는데도 벌어지는데 안 드러나. 그냥 다 막는군요. 예. 그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그건 이제 이성 간의 성폭행, 동성 성폭행이 더 심해져요. 동성소폭. 예, 더 심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면 저도 많이 당했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 다 당했죠. 예, 지금도 같이 하는 친구들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결국은 횡령 비리까지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폐쇄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명이 시설 가게 돼요. 그 다른 시설로. 다른 공항 시설.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났죠. 거기 경기도 양평에. 그 경기도 양평 시설에 있는 원장님은 충남부 시골에 괴물들이 올라온다고 소문이 난 거기. 우리는 괴물인데 경기도 양평 신망원 되게 좋은 공원이거든요. 유명해요. 그거 지금도 경기도 양평 신망원이라고. 괴물인 줄 알고 있을 때. 근데 신기하게 괴물 중에 아주 그 유능한 놈이 특이한 놈이 하나 있다. 공부 잘한 놈이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가 워낙 괜찮은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중간이면 해도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친구 하나 있다 해서 아마 그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계속 이제 그 딥 하잖아요. 선수 하나 주고 왔다 갔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애들은 안 좋아도 한 명이 좋으니까 딥 하고 시설에 안 받을 수 있어서 괜히 그 원장님 고민을 했대요. 8명을 다 받기가 쉽지 않거든. 그쪽에 텃세가 있죠, 텃세. 텃세 있죠. 서로 애들 애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원장님이. 예나나 너 이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좋은 거 아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있고 아니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근데 너한테 결정을 주고 싶다 하더라고 저한테. 나한테 되게 정중하게 하더라고. 근데 알잖아요. 내심 올라와라. 너 올라오면 좋겠다 이거요. 어떻게 거부하겠냐고. 고2 때 내려놓고 올라왔죠. 경기양평으로. 원래 저는 기숙사 생활 고대 할 수 있었어요. 고등까지. 근데 올라왔죠. 좀 늦게 합류했죠 거기를.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은 이제 오히려 더 공부에 집착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참 감사하게 여기는 우리 고등학교 공부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압박감,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딱 갔더니 종합고등학교라서 인문고도 있고 다 있거든요. 별의별 행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별의별 학생이요? 별의별 행사. 그리고 막 점심시간 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그 엘리트 톱 10대들이 모여서 찬양 모임 있는 거예요. 예배 모임. 야 이런 데가 내가 확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쪽 그 점심시간에 그쪽 그 모임의 리더를 맡으니까 전교 1등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제 그쪽 가서 첫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서 전교 13등, 13등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랑 차이가 나요, 수준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들하고 이제 올렸죠, 같이. 그래 올렸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함,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죠. 자유로움. 그러니까, 공부만이 였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는 내가 모르는 수많은 내가 더 좋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신학대를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사회복지를 하는데 복지관에 갔는데 복지관에서 이제 원탁회라고 있어요. 거기다 회의를 해요. 사회복지사들은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회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명령과 복종밖에 없잖아요.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이 안 돼요. 저는 케어를 받아야 입장인 거예요. 자립준비 청년이자 19살 20살인데 내가 어떻게 사회복지사도 누구를 가시냐. 그렇지. 자립준비 청년이네. 장애인분들 좀 케어해 주다가 장애인들은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다가 세월을 아껴야겠더라고요. 남들보다 내가 가정에 군대 안 가는 3년 세월을 아낄 것 같아갖고 빨리 신학대학원 간 거죠. 대학원 가서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알고 내 경험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데 나만 알지 상대방을 모르겠는 거지. 나는 알아. 내 삶은. 상대방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그냥 어쩌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벤트야. 그분들에게 삶을 줄 수는 없어. 잠깐요. 그러면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삶과 함께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걸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잘해. 시설에 문제 있는 청년들 데리고 가서 때려주는 거. 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합 잡아주는 거. 중요한 거 그게
시설을 통했지 사회는 이게 그렇죠. 한두 번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회를 정하기 시간이 너무 그러니까 자립준비는 그 고아제 나오면 예. 이 기간이 예. 많은 기간이 필요해요. 이런 숙려 기간이. 네. 그렇죠. 사회 적응. 시설에서의 예. 그 옳은 일, 정의론이라고 사회에서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큰일 나요. 큰일 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유. 제가 실은 또 어떤 그런 비슷한 일 때문에 예. 사표를 냈어요. 아.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유 또 교회 또 누가 될 것 같아서. 조직에 또 누를 보고 이렇게 예. 부조리를 또 보면서 누굴 또 이렇게 좀 잠깐 살짝 들어놨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그거는 좀 참 아이고 제가 또 그러다가 제가 사표를 냈죠. 네, 네. 잘렸죠. 네. 사표가 낸 건데 사실상은 그 유도를 했고 저는 참 버틴게다가 아이 예. 해라. 어차피 나도 인생 좀 배우자. 예. 던져버렸죠. 그리고 바로 시작한 게 이제 회사 택시. 아. 애들 그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 결혼을 배우자는 어디서 만나셨어요? 여자는 이제 신학교 갈 때 예.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생이었고 집사람 4학년 아. 기독교 상담학과 예. 그쪽 졸업 4학년 졸업생 예. 학부 나는 석사 예. 졸업하면서 만났죠. 아. 근데 이제 좋은 인연을 집사람이 만났네요. 굉장히 그게 참 어려운 게 이게 제가 어쩌면 집사람을 만난 게 네. 하나님이 저의 어쩌면 가장 큰 능선을 넘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결혼이. 쉽지 않았죠. 너무 왜냐면 처가 때 허락받는 것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실은 한번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 한번 그런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 이별을? 조금 배웠어요. 네. 아. 왜냐면 그 전에 만났던 자매님이 아버지가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예. 그분 제가 CCC에서도 예. CCC 기독교 동아리 아시잖아요. 예, 예. 김중훈 목사님. 예. 제가 대표 순장까지 했거든요. 아. 그러면 목사님들이 CCC 대표 순장하면 거의 사위감 1위 중에 아니 사위감에서 굉장히 점수 많이 줘요. 네, 근데. 저 CCC 대표 출신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왜 안 돼? 그 여자친구도 저기 목사님 사모님한테 얘 고아 출신이지만 고아지만 CCC 대표까지 했다고. 네. 근데도 안 된대요? 할머니도 없니? 네. 할머니도 없니? 아이고. 할머니도 없네? 할머니도 없니? 엄니. 할머니도 없니? 할머니라도 있으면 허락해 주려겠는데 그건 안 된다. 어. 그 경험했고 저도 그 목사님한테 확신을 못 줬어요. 근데 어쩌면 내가 집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죠. 아, 그렇죠. 집사람을 만나기 하나님이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신 거야. 이걸 또 내가 연습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장인 장모 대표한테 이렇게 이 수줍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아, 당당해야 되는 수줍었다니까 이렇게. 예, 예. 그냥 예. 받아주면 감사하고 안 받아주면 말고 예. 이렇게 받아주면 말고 버림받을까? 받아주면 어른들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 경험하고 나서 아 이랬다가 무조건 결혼 못 하겠다 싶은 거예요. 아. 근데 집사람을 만나는데 그때는 딱 경험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시켰어 이 집사람 만나기 위해서. 네. 한번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 뭐라. 3년 후에만 다시 생각해보자. 3년. 그 전에 3년 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진짜요? 너 빚도 있지. 대학원 졸업했지만 그 3년 동안 열심히 좀 살아보고 사는 거 보고 결정하겠다. 그때도 그랬거든. 그 전 여친 자매 목사님이. 네.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는 달랐죠. 예, 당당하게. 아버지, 네, 아버님 들어보십시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지금 내가 빚이 있지만 네. 3년 후에 빚을 다 갚합시다. 네. 근데 많이 모지 못할 겁니다. 얼마나 네. 모겠냐고 빚을 네, 갚아도. 네, 네. 그리고 그래봤자 그 3년에 만났어. 그때 결혼 시작이라고. 예. 근데 지금 결혼하면 네. 같이 어렵게 서로 아껴 쓰고 네. 3년 후면 빚도 갚고 더 좋아질 거고 네. 또 3년 동안 결혼 생활의 유대감. 예. 3년 후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3년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그때 시작하자고요? 아버지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땀은 몰라도 약간 사자가 된 것 같은데. 땀은 몰라도 자신감. 군기장을 자신 있어. 예. 내가 몸이 그럼. 부서지더라도 굶기지 않겠어요. 예. 와. 이거는 했습니다. 오. 네. 중요한 그 타이밍에 네. 장인어른이 딱 그래 다음 주에 결혼해. 오. 다음 주요? 바로. 드라마 같다, 드라마. 그래서 그래갖고 진짜 나 빚이 1,000만 원 집사람 학자금 예. 빚이 한 700원 있었어요. 네. 대학원 다니면 원래 대학교 학자금은 내가 사회복지 센터 그 복지관 다니면 다 갚았고 예. 대학원 또 빚 생기더라고. 예. 집사람도 가난해서 빚이 한 300만 있었어요. 예. 아무것도 없잖아. 그 축의금 하고 남은 게 300만 원 있었어요. 결혼하니까 2주 된가 다 썼어요. 예. 그리고 그 집도 없어갖고
처남이 뇌랑진에서 5,000만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어요. 방 네. 2개짜리. 네. 처남살이 했다니까요. 처남살이 큰 방을 우리가 줘갖고 내가 집사 처남부는 옆방 작은 방. 그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와. 실제로 이 고아원 출신들이 견하기 힘들죠. 어휴 정말 힘들죠. 예, 이런 반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당연합니다. 예. 저도 내 자식이요, 내 딸 예. 고아만 난다면 너 어쩔 수 없어요. 내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회의 아픔을 아는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아 영역을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당할 수밖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고아 신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네. 고아원 출신 목사님이거든요. 전쟁 고아, 6.25 전쟁 고아. 예.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저희 누나들한테랑 꼭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고아는 안 된다.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왜냐면 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예. 얘기하시면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을 모른다. 막 네. 이런 얘기를 저희한테도 예.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전쟁 고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은 예. 이걸 아는 거죠. 네네. 어떻게 자라왔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자식에게, 내 가족에게 어떻게 영향이 될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내 딸도 고아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삶의 경제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네. 문화가 달라요. 원래 일반인들끼리도 문화가 달라서 다투는데. 그렇죠.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렇죠. 자라 환경이 다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람도 굉장히 고생이 저 때문에.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표현도 잘 못하고. 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집사람 물으면 사랑하냐 안 하는 상황은 모르겠고 좋아는 하는 것 같은데 예. 사랑은 살면서 사랑이 키워지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했고 만났어요. 그분은 왜 결혼하셨을까 근데? 그래서 집사람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대요. 내 집 이게 장인어른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고민해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예요. 기도를 했대 이렇게 그러니까. 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 집사람 얘기가 하나님의 그 뻘발 보여주더래요. 네. 가까이 가봐. 짧게 하면 가서 네. 갑자기 하나님 말 들었는데 갑자기 그 진주 뻘밭에 진주가 바짝 빛나더래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감을 주셨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게 누군지 아냐? 이거 아니야 이놈아. 이게 네가 인마 지능을 네가 좀 네. 아무도 지능을 이거를 키울 사람 없어. 네가 키워줘 이랬대요. 어머나. 그래갖고 진짜 극적으로 결혼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몇 년 내에 결혼하셨어요? 2006년도. 근데 자녀 키워 보니까 네. 내 어머니가 더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예, 실은 고아원대의 어떤 방향도 이렇게 바뀌었죠. 아, 그래요? 원래는 뿌리찾기였는데. 원래 고아원대를 이제 어머니 찾으려고 하신 건데. 예, 그리고 뿌리찾기 하면서 제 꿈이 뭐였냐면 고아원을 크게 져서 좋은 고아를 만드는 게 내 꿈이었어요. 좋은 고아. 고아들. 이게 네. 꿈이었어요. 예. 근데 내가 가정을 회복되고 애들을 보니까 예. 이런 애들이 고기 키우면 이런 데 가면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뿌리찾기에서 이 어린 아이들이 시설에서 못 키우게 해야겠다. 예. 이제 좀 바뀌었죠. 바뀌었네요. 가정으로 돌려.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라. 예, 입양이나 가정위탁이나 최소한 예. 될 수 있는 원가정에서 그렇죠. 하고 그 정 안 되는 가정인 뭐 모세 같은 어려운 관계는 이제 입양. 예. 그렇게 방향이 바뀌죠. 그래갖고 지금도 실은 내가 최근에 원장님하고 저를 이뻐했던 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이제 전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네네. 어떤 신분이 대표 신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잖아요. 가족. 네, 그러네요. 가족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을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생기니까 조심스럽지. 왜냐면 감췄던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원장님, 또 원장님은 자기 고안을 홍보하고 어필하잖아요. 좋다고. 예. 원장님도 아시죠? 원장님 자녀, 원장님이 어필하는 고아원에 하루도 애들하고 못 재우죠. 원장님이 그렇게 홍보하고 좋다는 고아원에 내 새끼 못 맡죠. 자기 자식 하루도 애들하고 못 재우잖아요. 네네. 제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원장님, 이거 좀 우리 한번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법적으로는요, 콩쥐팥죠. 그러니까 친자식이고 애들은 입양, 이거 예. 계부예요. 애들의 계부예요, 원장이. 어떻게 법적으로는. 네네. 계부예요. 예. 그런 관계 속에 있어 애들이.
이게 어쩔 수 없는 법적 관계입니다. 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어쩔 수 없이 시설이란 게 있으면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없어져야지 이거 유지지 않는 이상 그렇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시설이 아니면 어디서 그게 다 되겠어요? 첫 번째 예. 고아원대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고아가 안 생기게 하면 되거든요. 강아지도 요새는 안 함부로 못 보이죠. 버립니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나라요 강아지보다 더 무서운 게 CCTV보다 무서운 게 DNA입니다. 예, 예. 솔직히 부모님 못 버리게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버릴 때 얘는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고만 생각하면 절대 안 버립니다. 예. 근데 버려도 절대로 국가는 못 돌아오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게 정부가 시스템 막아야겠죠, 이제는. 안 버릴 수 있어요. 왜? 완전 번제, 이 DNA 때문에 완전 번제가 불가능해요. 강아지도 못 버리는데. 예, 그래서 저도 문화생활도 많이 하거든요. 네. 다양한 그 음악을 통해서 이게 고아, 거짓말의 노래도 네. 고아가 쓴 시잖아요. 이적에. 예. 이 노래 안에 고아 감성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별의 노래. 네. 이것들을 부모님들이 한번 고민할 때 부모님들 속는 거예요, 실은. 왜 내가 대안, 국가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잘 키워주겠다는 어떤 약속? 그러니까 담대하게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행복할 거라는 어떤 막연한 희망. 얘는 버리는 순간 얘는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걸 확신할 때는 머뭇거릴 겁니다. 어떤 부모도. 네. 그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별의 아픔은 이성 간의 이별도 아픈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어떤 이별의 노래 아픔에 고아의 이별의 아픔 그 감수성 못 따라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특히 이 문화를 버림받은 통해서 제가 뭐 이제 다양하게 버스킹을 통해서 우리 고아 가수 애들 불러갖고 이런 이별 노래를 해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이별이 얼마나 아픈지. 네. 당연히 고아원의 문제점은 그땐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는 이별의 아픔 이거를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발 좀 한 번 좀 고민하고 이 아이의 최상의 환경은 당신이 아무리 못해도 당신이다. 당신 외에는 도전 환경 없다는 걸 내가 알려주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고아원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네네네, 맞아요. 그 고아들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어떤 권리들이 있을까요? 저도 시설에 나올 때 우리 네. 뭐 이거는 좀 반성해야죠. 네. 우리 시설도 제 거 자율정착금은 솔직히 관심도 없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시설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아도 부모라는 분은 원장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컸기 때문에 거기가 고향이고 예. 그 영화 그 피아니스트 전설 보면은 예. 그 데니나 그 영화 영화를 많이 보시나요? 그게 왜냐면 이 문화를 통해서 이게 설득이 되더라고. 아, 네네. 이게 그 사람들이 영화 보는 감성을 느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주인공이 데니라는 주인공이 예. 배에서 고아로 태어나요. 예. 그 호화로운 타이타닉 배에서 아, 피아노 배에서 유람선에서. 평생 배에서 합니다. 오. 나중에 배가 폭파할 때 안 나와요. 알면서도 자기는 그 위에 벗어나기 힘들어 했거든요. 네, 그 배가 이 배 안에 밖에 시설밖에 몰라요. 네. 벗어날 줄 못해요. 아, 그러니까 거기가 집이야. 그러니까 자립이 어렵군요. 네, 거기가 집이고 아무리 비워도 거기가 고향이야. 예. 그러니까 원장님한테는 빚진 사람이야. 예, 예. 항상 그런 말 갖고 있습니다. 예. 저도 원장님 솔직히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전장이고 원장님이 애들이 있어서 다 자녀들이 다 호텔 갖고 있고 뭐 학교 갖고 있고 예. 장난 아니에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다 애들 있어서 애들 그 들어온 돈으로 잘 돼요. 그러면 아이들 최소 나갈 때만큼은 조금이라도 더 주고 보내야죠. 그렇죠. 아니 아무리 사랑받는 자식 부모가 해도 나갈 때 다 주고 보내잖아. 일반 집은. 그렇죠. 근데 나갈 때 더 챙겨줄 생각 아니라 어떻게든 더 뺏어가. 아. 그러니까 나도 자율정착금을 저는 못 받았어요. 예. 300만 원 나왔다 하더라고 국가에서. 못 받았어요? 네, 못 받았는데 그때 못 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원장님이 쓰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나도 이제 대학원 갈 때 처음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예. 등록금을 시설에서 어떻게 해줬거든요. 그것도 있고 빚도 이거 나도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등록금도 다 후원자가 다 줬다더라고. 근데 뭐라고 하면서 안 줘요? 보통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언급을 안 해요, 아예. 그러니까 아예 안 그런 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그래서 고아원대를 만들고 나서 난 딱 한 가지 예. 알 권리. 그렇죠.
나한테 통보만 왜 안 해줄까?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이 시스템? 그러면 들어와도 애들한테 통보 자체를 안 한다고? 그렇지. 저는 똑똑한 사람인데도 나한테도 통보 안 했어. 예. 내가 똑똑하잖아요. 예. 알잖아요. 예. 근데 나한테까지 통보 안 했으면 아예 이런 거에 감각이 없는 애들은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렇죠. 원장이 궁금한데 혹시 잘 잡고 들어왔습니까? 이제 고아원들 만들고 처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단체 입장에서 애들의 입장. 왜냐면 우리 시설망을 왜 다른 시설은 내가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알고 있지만 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경험한 거. 우리 시설만 처음에 폭탄 많이 맞았어, 나 때문에. 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잘 주고 있는데요. 그래? 근데 나 왜 못 받았니? 예. 봉찐 거죠, 이제. 보건복지부 서울시 난리난 거지? 예. 그러니까 갑자기 원장님 전화 왔어요. 야, 총무. 너 혹시 너 모르는 통장이 하나 있을지 모르는데 한번 찾아볼래? 이러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 겁니까? 이러고. 수협이나 신협 한번 그런데 통장이나 찾아봐. 예? 만든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도 한번 찾아봤죠? 근데 진짜 내 명의로 해지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어머나. 후원금하고 자조장에 들어왔다가 해지했어. 어머나. 원장이. 원장이. 그렇게 장난치더라고. 그리고 그래갖고 한번 우리 공항에 한번 제보가 들어오지. 대표님, 저 어디 대전 어디 시설 출신인데 저 잘적금 못 받았어요. 무슨 많은 거예요? 못 받았다고? 대전시 과장 전화하고 뭐 하는 거냐 당신들 잘적금 못 받는데. 네. 그거 내가 원래 이게 돌려받기 힘들어요. 10몇 년 지난 건데. 그렇죠. 그렇죠. 3개월 만에 받게 해줬어요. 밀린 거, 못 받은 거. 몇 명, 한 2명 정도 받게 해줬죠. 한 명은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아휴. 누군가 이게 목소리 아무도 안 내줘요. 이런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라 좀 시설에서 이제 저도 그런 시설 문화를 워낙 아니까 우리는 솔직히 선생님들은 우리 다 이제 제 이야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지만 저는 생각보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별로 심각한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당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감수성으로서는 되게 충격을 안 받. 그냥 우리끼리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예. 폭행 성폭력 문제거든요. 성폭력. 네, 우리끼리. 예. 예? 다 그래요. 예. 그 원장이 원장이 저기 누가 총무가 그 어떤 고등학교 여대 해갖고 응? 그지되지 않나 막 이렇게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무 군대 얘기처럼. 예. 지금은 아마 잠재적금을 이제 시설에서 못 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레이더가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성폭력이나 폭력은 근절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네요. 그건 근절이 안 돼요. 돈이 그거는- 한번 받아내면 된다. 이거 왜냐면 이제 아들비 뉴스 보면 연합뉴스에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모든 보육원에서 예. 성폭력과 폭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예. 했는데 그쪽에서 시설하고 부모가 친한 예. 20대 청년이 제 글을 디스했어요. 뭐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도리어 저에게 더 도움이 됐습니다. 네, 뭔데요? 저도 성폭력 당했지만 예. 10년 전 일이고 예. 10년 전 일인데 옛날 일이라는 거죠. 예. 20대 초반 중반이에요. 네. 자기도 남자 국가대표 선수인데 예. 남자예요 등직원에. 자기도 성폭행을 당했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떻게 커밍아웃 때문에 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었겠네요. 오히려 더. 예. 거기다가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이게 좀 약간 이슈가 컸죠. 제 인터뷰가. 저는 당당했죠. 예. 확실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 아동복지협회가 이제 원장님들 모임이잖아요. 예, 아동복지협회. 사랑일매에서 매월 3천억씩 맨날 이게 후원하는데 근데 원장님들이 성명서를 냈어요. 조 대표 말은 옛날 일이다. 예. 다시 하면 옛날에 있었다고 인정해서 중요한 건 또 함정. 예. 옛날엔 있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과거사. 지금 과거에 다 피해자라는 걸 인정해 준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얘기했어요. 회장님한테. 회장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네 고아원부터 전수조사 합시다. 네, 전수조사. 그래. 없으면 그래, 그렇지. 콜. 오케이. 법적 조치도 못해요, 저한테. 왜냐면 하면 전수조사 해야잖아. 내 말 진짜. 그렇지. 그러면 다 증명해야 드러나거든요. 돼. 예. 그럼 다 전수조사. 네, 다 드러나요. 왜 없겠어요? 그 아이들이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왜냐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럼요. 지금 어린이집에서도 부모가 있는데도 태권도에서 죽고 네, 맞아요. 부모가 있는데도 예, 예. 그 얘는 집에 가잖아. 근데 거기는 못 벗어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시스템만 보면 제 말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게 돼요. 저는 또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확신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실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고아원에 하면서 주신 말씀이 고아들을 돌보라는 말보다도 이사야서 신원하라는 말을 주셨어요. 고아를 신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 신원, 그러니까 고아들 한을 풀어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보라는 게 보다 훨씬 좀 차야 되잖아요. 예. 한을 풀어주는 거랑 네. 돌보는 건 좀 다르잖아요. 돌보는 건 자기 거 주는 거고 신원은 어떤 잃어버린 걸 찾아줘야지. 그렇죠. 너무 말씀 나눠주셔가지고 저희가 몰랐던 네네. 일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네네. 가보자면 네네. 부모님을 최근 찾으셨다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만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던가요? 어머니 만나보니까 뭐래요? 네. 뭐 하시던가요? 지금 뭐 이제 다 시간이 지났는데 이 고생 다 끝에 어떻든 제가 예. 돌아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이거 어디서? 좀 길지만 예. 어머님은 전 사실 이 얘기가 따로 좀 듣고 싶지만 네 시간 관계상 네. 진천에 네. 한 이제 아담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네. 어디 재혼해서 잘 혼자 살고 해서- 계세요? 아니, 혼자 그 사세요? 자식은 셋이 있어요. 따로 재혼하셔서 어떤 셋이 자식이 있고 새로 있으시고. 새아버지는 이제 뭐 별건 아닌데 아버지는 아파트에 살고 계셨고 어머니는 그 조금 아담한 여기 주택, 조그만 전원주택에 살면서 농촌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농사 일 하세요? 아 집안이 원래 좋으셨는데 근데 그 아버지에게 살고 엄마는 네, 따로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예. 너무 초라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은 그 집이 뭐 못한 집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엄마만 노예처럼 살아.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누나가 우리 엄마를 만날 때 그런 말했대요. 네. 손을 딱 보여주더니 누나에게도 긴데 아, 누나도 또 찾았어요. 친누나 찾았죠. 어떻게 누나는 저보다 한 살 많았잖아요. 네, 네. 그때는 제가 6살, 7살 때니까 누나는 8살 때였으니까 예. 기억력이 있었어요. 아, 엄마 이름도 기억했고 그 고향도 기억했고 후엄도 기억했어요. 아, 그 잘. 그래서 경찰서에서 어떤 경찰관님하고 어떻게 만나갖고 경찰관이 이 누나를 도와준 거예요. 네. 그래서 고2 때 누나는 찾아가요. 만났어요. 엄마를 찾은 거예요? 엄마. 먼저 할머니. 할머니. 하는데 할머니도 똑같은 얘기 했대요. 뭐라고? 그러니까 누나도 당연히 절 못 시켰죠. 네. 엄마 아빠는 싫어도 네. 동생은 못 시켰죠. 네. 나 버린 거 아니니까. 네. 딱 가자마자 우리 유난히 어디 있어? 네. 네. 그랬대. 네. 할머니가 죽었다고. 네 동생은 죽었다. 아이고. 끝까지. 저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든 예, 돌아돌아 예. 엄마를 찾았어요. 예. 이게 안쓰럽더라고. 예. 내 눈은 못 보더라고. 못 봐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전 너무 미안하지 말라고. 어머님이 날 이렇게 물론 못 키웠지만 하나님 대신 키워주셨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못 봐요 저를. 근데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 새아빠 옆에 있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나 바라는 거 없으니까 밥 한 끼만 줘. 먹고 서울 올라갈게.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새아빠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이름이 최건환 아버지거든요. 최건환이가 밥 주라면 밥 줄 거고 내가 주지 말라면 안 줄 거야. 새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아버지 눈치 보더라고. 봤죠, 최건환 아버지를. 네. 밥 주라고 할 줄 알고. 네. 언제는 날 되게 엄마 만날 때 네. 자네 나는 벌써 자네를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있네 이랬거든요. 네. 밥 주러 갈 거 아니야. 네. 가만히 있더니 얘기하시라고 가만히 있어. 네. 야야 자네 그냥 우리 밖에 나가서 밥 먹자. 밥 좀 주러가지. 나가서 밥 먹자. 이게 뭐야 사인을 받아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나가서 밥 먹었다니까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뭐 잠깐 내가 마음이 그랬지만 야 이건 아니다. 부모님 찾아도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는 걸 꺼려하는
하나님이 왜 지금 응답해 주셨냐? 왜 지금 이 시기에 저를 왜 응답해 주셨냐면 중학교 때 잡아 또 벌만 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지금은 제가 버림받을 나이가 아니라 오히려 버릴 나이에 내가 그렇죠. 버려도 될 그렇죠.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마음만 평온만 유지하면 내가 다 리더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왜? 제가 뭐 아쉬웠어요. 그럼. 근데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힘없는 아이들이 부모님 찾을 때나 권리 찾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다 기록하고 네.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하고 법제화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래요. 이제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 어머님은 그래서 만나서 지금도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딜요? 어머니 집을. 가지 마세요. 아, 그래? 가요. 근데 제가 알아요. 새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어머니 마음을 내가 알긴 알아요. 왜냐면 어머니도 살아야잖아요. 살아야잖아. 그 집에서. 친아버지는 찾으셨어요? 예, 따로 뵙고. 실은 예. 그러니까 얘기 안 했는데 친아버지가 먼저 왔어요. 아, 친아버지 만나고 그래서 어머니를 찾게 됐군요. 친어머니 만나고 새엄마랑 만났고 아, 원래는 새엄마가 우리 엄마를 만나길 원치 않으셨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도 잘 살고 둘 다 잘 살 계셔요. 그래서 근데 저는 솔직히 엄마나 아빠다 받으려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뿌리만 찾으려는 거 이거.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제 난 지금도 소원이 뭐냐면 예. 그냥 일하다가 진천 근처에 가면 엄마 나 지나가는데 방학기 줘. 그래 어여와 방학기 먹고 갔으면 좋겠어. 그게 제 소원이. 그거 말고 소원이 없어요. 그게 내 마지막 그냥 그런 곳. 내가 지나가다가 어머니 근처 지나가는데 엄마 나 집에 잠깐 들렸다 갈게. 그래 유나 어서 와라. 따뜻한 밥 먹고 가라. 밤 늦었네 자고 갈래? 그래 늦었네. 그래 자고 갈게 엄마. 이런 곳. 그냥 이게 아직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에요. 근데 많이 왔다 생각해요. 시간은 가고 있고. 그 따뜻한 밥 한 끼면 그 억울하게 살아왔을 그 수십 년의 네. 아픔이 그나마 네.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그나마 가려질 수 있었을 텐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아서 네, 뭐 아직은 그 아픔을 그대로 갖고 계시네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까지 아직 안 이뤄주시지 않으시네요. 아휴. 이제 평소에는 우리 애기들이 있어 행복해서 다 잊고 살아요. 아이, 근데 물론 이제 그러시겠죠. 가끔 문득 아이, 그럼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명절 때 1년 2번 그려 가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처럼 근득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네. 더 좋은 걸 주셔갖고 네. 아버지로 충분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자녀들로 그 다친 마음을 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다 자녀를 통한 축복을 주셨으니까 네. 오늘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셔서 뭐 저는 그냥 제가 이제 여기 고아원에 있는 이유는 네. 그 우리 저같이 아픔을 겪고 자란 우리 선배들, 후배님들, 그 동기들 용기를 내서 예. 이제 우리 사회도 그분들을 슬슬 이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사회가 키운 자식이고 어쩌면 국가가 유일하게 내 가족인데 이제 마음 열고 있으니까 용기 내서 좀 나오고 네. 나와서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네.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혼자 이제 끙끙 앓다 세상 떠나지 마시고 이들처럼 떠나지 마시고 그런 아픔과 한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단체와 네. 이제 사회가 있으니까 네.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와서 그거를 같이 위로를 받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빨리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제발 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시설에 있는 어린 친구들이나 네. 또 혼자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년 중에 어려움을 겪고 네. 나의 권리를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고아 권익 연대를 예. 치고 네.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어려움이든지.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사건들을 내가 겪고 있다. 혹은 또 내 부모를 찾고 싶은데 네, 그렇죠. 또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은데 네. 지금 똑같은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고아 권익 연대를 예, 치면 네. 쳐서 찾아가셔서 네. 우리 조윤환 대표님을 찾아가시면 네. 저보다 사무국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사무국 네. 관리자들이 네. 도움을 주실 수 예.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좀 시청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서 막 이러면서 보는데 한꺼번에 한 10편을 본 것 같아서요. 이제 사이다가 땡깁니다. 우리 진짜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저도 어렴풋이만 들었던 그 상황들을 너무 이렇게 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듣게 되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고, 모르겠어요. 정말 그 고통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어떠한 위로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그 시간 지나오신 대표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주님이 다 위로하셨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그리고 자녀분들과 같이 정말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많은 이렇게 어두움에 있는 우리 후배분들이 정말 길을 잃지 않고 저기 빛이 있다, 이쪽에 길이 있어라고 안내해주는 이 연대에서 정말 꼭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찾았으면 좋겠다. 네, 같이 기도하고 또 도울 수 있는 일들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형제. 초반에 이제 여기 시작할 때 굉장히 거친 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알겠고요. 저는 여기 계시면서 이제 거룩한 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시면서 말씀부터 품행, 모습까지 정말 정말 거룩하시다 이런 느낌? 근데 뭘까 대표님을 보면서 대표님 훨씬 더 신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인 것 같다. 몸소 실천하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말씀이 거칠거나 뭐 이런 것이 신앙의 척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늘 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베이박스 제가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네, 많은 버려지는 아이들이 그 조그만 바구니 속에 버려질 때마다 땡그랑 종소리가 울려서 또 버려지고 또 버려지고 수많은 아이들을 저도 직접 목격을 했는데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지금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그죠? 지금 살아온 지금 저에게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살아오신 삶을 요약을 하셨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럼 또 우리 조 대표님뿐만 아니라 같은 시설에서 같은 경험을 했을 이 수많은 이 상처 덩어리인 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서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또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범죄와 더불어 가는 사람들, 우리 사회가 가리려 애쓰지만 가려질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 많은 생명들과 이 영혼들을 결국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린 늘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부는 뭐하냐, 나라는 뭐하냐라고 하늘 탓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제2의 존유한 대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이 고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이제 조현원 대표님뿐만 아니라 많은 같은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들을 돕는 단체가 돼야 되겠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선배 후배도 사이가 다 용서와 화해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 결핍이 없어야 같이 아픈 이 주먹질이라는 것은 결국 결핍에서 오기 때문에 내 모든 결핍이 이 분노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결국 사랑으로 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못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해주고 그들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 혼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조현원 대표님 하시는 사역에 많은 또 어려운 그 손길들이 이 단체를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는 미래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